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에는 세계 곳곳의 이슈를 알아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트위터에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이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다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가 주식을 더 팔길 원하는가? 언제든 말만 해달라.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지금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스크가 이 부유세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이건 좀 심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굉장히 큰 액수였던데. 네, 지난주에만 69억 달러, 그러니까 8조 1,385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현금화했죠. 이것도 이제 부유세 논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 경영진 보상의 일부로 받은 테슬라 스톡 옵션 2,280만 주를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만기 전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50억 달러, 17조 9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이 머스크의 옵션 이익만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33조 2천억 원인데요. 자, 그럼 세금이 왜 150억 달러냐? 37%의 연방소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순투자세금 3.8%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이 승인될 당시 거주했던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세율인 13.3%를 더해서 토탈 54.1%, 150억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 건데요. 이 머스크는 지난 11일 자신이 실행한 스톡 옵션 물량보다 더 많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면서 세금 최소화가 아니라 납세 극대화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6일 트위터를 통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테슬라 지분 중 10%를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약 360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 주식 팔아야 한다. 여론이 57.9%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 덕분에 요즘 미국 세금제도 이거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사실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이 도대체 얼마이길래 보유 주식의 10%나 팔아야 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CNN이 머스크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미국 세금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자, 머스크가 앞서서 그랬죠. 본인이 이제 월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월급을 받지 않고 재산 대부분을 테슬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머스크는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까요? 그러게요.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머스크를 비롯한 억만장자들은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 이자 3%만 지불하고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민주당의 소득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좀 쉽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 머스크는 2018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단 1달러의 연방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등 유명 CEO들이 선택했던 1달러 월급 역시 굉장히 훌륭한 소득세 회피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월급 1달러
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고 이게 네, 말이 소득세를 됩니까? 안 냅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월급쟁이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미접종자들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나라가 이제 프랑스거든요. 지난 8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을 했죠.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영화관, 박물관 등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12일에 프랑스 정부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의 백신 미접종자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이번 주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을 했고요.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오스트리아는 15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단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1,450유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왔던 싱가포르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자비로 치료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는 또 해외에서 그 어린이 백신 접종도 얘기 나오고 추가 접종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달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18세 이상에 대한 추가 접종을 승인을 한 상태고요. 미국 연방보건당국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저질환 환자들 및 고위험군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주는 이 겨울철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아예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18세 이상 성인 모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연방 정부하고 다르게 주 정부 자체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거고요. 자, 미국 어린이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2만 곳이 넘는 곳에서 5세부터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난주 5세부터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을 한 상태고요. 화이자 백신을 어른 용량의 3분의 1로 정해서 접종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용량을 좀 줄여서. 네네.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6월에 12세부터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마무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연령이 5살부터니까 부모들의 반발이 조금 거센 편입니다. 그렇군요. 호주 시드니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추가 접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현재 하루 7,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보건부도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비아 그 독재자 카다피 아들이 대선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음번에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